자, 먼저 단어부터 한번 보면 리아오 뿌치라는 단어가 나와요. 리아오 뿌치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본 적 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많이 쓰는 표현이고. 리아오 뿌치라는 단어는 일단 뜻은 크게 크게가 아니고 그냥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제일 많이 쓰는 뜻이 이제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뛰어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요게 이제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뜻이고, 이거는 뭐 뜻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되게 긍정적인 표현법이 되겠죠. 대단하다, 뛰어나다. 자, 그렇다면 모든, 뭐 물론 모든 건 아니지만 대부분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리아오뿌치의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은 또 뭐가 있느냐? 심하다, 심하다, 뭐 심각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뒤에 설명은 항상 이 언어라는 건 모든 설명을 다 애매하게 해놔요. 항상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항상 명확하게 이건 이거다라고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사전에 설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로 항상은 아니죠. 주로 부정형에 사용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부정형의 쓰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매하게 설명을 해놓죠. 그게 언어라는 거죠. 명확하게 뭔가를 이건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언어에는. 그래서 리아오 뿌치라는 단어는 보통 굉장히 뭐 대단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표현은 이제 심하다, 뭔가 심각하다,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거겠죠.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을 때는 이렇게 분명하게 요건 긍정의 의미가 있고 요건 부정의 의미가 있다라고 구분이 가지만 중국어에서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다. 문장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잘 해놔야 그게 구분이 가겠죠. 자, 그리고 이제 리아오푸치 같은 단어가 이게 왜 대단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가 되냐면 여기서 리아오라는 단어는 동사로 사용을 했고 동사로 이제 끝내다, 완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리아오가 동사로 사용을 할 때. 자, 그러면 뿌치라는 건 이게 이제 우리가 뿌치, 더치 해서 이제 가능의 의미를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게 이제 가능형에 대한 이제 더치, 뿌치 이건데 여기서 이제 리아오 끝내다, 마치다, 완료하다라는 단어 뒤에 뿌치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불가능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직역을 하면 이건 지울 겁니다. 쓰고 직역을 하면 끝마칠 수 없다, 뭐 완료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게 끝마칠 수 없다, 완료할 수 없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해도 끝이 없다는 얘기겠죠. 결국엔. 그래서 어떤 의미까지 이게 넘어가서 대단하다는 뜻이 되냐면 끝이 같은 의미예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단하다, 뛰어나다. 그래서 이 리아오푸치라는 단어가 대단하다, 뛰어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이제 건데 물론 이렇게 이제 좀 되게 뭔가를 되게 많이 거쳐서 이제 생겨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굳이 리아오푸치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있나? 중국어에 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점빵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하다, 훌륭하다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는 리아오푸치라기보다는 점빵, 빵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일상생활에서는. 자, 어쨌든 리아오푸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냥 대단하다, 뛰어나다라는 뜻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건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사용을 하는지 좀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 굳이 그게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아오푸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단어 받고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我流着泪说校长流着泪听. 자, 이제 사무실에 이 교장 사무실에 불려가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그 뒤에 이야기예요. 나는 리우저 레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말했고 울면서 얘기를 한 거죠. 눈물을 흘리며 말했고 校长流着泪听. 교장은 눈물을 흘리며 팅 들은 거죠. 들었다. 听完我的讲述. 听完다 들었단 얘기죠. 听完 무엇을? 我的 나의 讲述 이야기를. 이 이야기 같은 경우 이제 지앙슈를 여기서는 지금 그냥 이야기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지앙 슈 한자 그대로 읽으면 강술이죠. 강술. 보통 우리가 강술, 강의, 그다음에 서술 그런 표현들은 좀 뭔가 딱딱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격식 있는 강의라든지 뭐 서술이라든지 뭔가를 이제 정의를 해서 풀어놓는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야기를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는 단어들보다 좀 중국어에서는 단어들을 좀 더 사용하는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듣고 校长说 교장이 말을 하죠. 교장이 말했다. 你真是一位了不起的母亲. 당신은 真是 정말로 강조하기 위해서 真是라는 표현을 넣었겠죠. 정말로 一位 사람을 세는 양사 웨이 한 사람의 了不起的 대단한 무친 어머니다 라고 이제 교장이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신은 정말로 대단한 어머니이십니다. 아니면 뭐 어머니입니다. 우리나라 말이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게 개인적으로 어떤 이야기로 사람 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대단한 엄마고 참 아이한테 정성을 다하는 엄마지만 글쎄요, 제가 교장이라면 학칙을 좀 따져볼 텐데 과연 이게 공평한가? 어떻게 이게 잘못하면은 약간 사기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학교에다 알리지 않고 그 누구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어, 누군가를 대신해서 학교를 다니고 했으니까 이게 뭐 시험만 본인이 쳤다고 해서 끝날 일인가? 자,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결국에 小敏 终于 大学 毕业了. 그래서 小敏이 终于 드디어 결국 마침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였죠. 쫑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전에 이 쫑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릴 때는 대부분 이 쫑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내가 바래왔던, 내가 원했던, 내가 희망을 했던 그런 결과를 이루어냈을 때 쫑이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부사고요. 시어민이 드디어 결국 大学毕业了.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결국엔 졸업을 시켜준 거죠. 학교에서. 자, 뭐 이렇게 오늘 나온 내용 한번 쭉 봤고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고 교장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까지 읽도록 할게요. 좀 애매하게 끊겨서 我流着泪说校长流着泪听我流着泪说校长流着泪听 내 이야기를 듣고 교장이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시어민이 드디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까지. 원래는 여기서 이제 끊어야 되는데 제가 좀 애매해서 그냥 이 뒷문장까지 넣었어요. 听完我的讲述，校长说：“你真是一位了不起的母亲。”小敏终于大学毕业了。听完我的讲述，校长说：“你真是一位了不起的母亲。”小敏终于大学毕业了。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